아동의 인지 개발과 아동 발달을 연구하는 인투앤TV입니다. 저는 6살 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또 밖에서는 지능검사, 심리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지능 개발과 학습 능력 개발을 도와주는 인지학습 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6살이지만 만으로 따지면 만 4세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의 연령하고 딱 일치하는데요. 저도 제가 아는 이런 기준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이하고 집에서 많이 놀아주거든요. 저희 아이는 수 감각은 조금 빠른 반면에 좀 언어 쪽에서는 그냥 평균보다 조금 느리거나 아니면 평균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책 읽기나 언어와 관련된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우리 아이한테 조금 더 필요한 활동이 뭔지 잘 판단하셔서 놀이 활동을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시기에 만 4세에서 5세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중요한 인지 개발의 포인트는요,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 2, 3세를 통해서 쭉 크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크기를 이해하고 크기를 비교하면서 크기를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웠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된 아이들은 이제는 연속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건을 볼 때 전후 관계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크기의 개념을 넘어서서 어떤 사건을 이해할 때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에 오는구나, 이런 전후 관계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카드를 보세요. 3장의 그림 카드가 있죠. 양 그림, 또 실 그림, 그리고 옷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크기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잘 발달해온 아이들은 만 4세가 지나면 이 카드 3장을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양이 음매하고 오는 그림을 먼저 놓고요. 그 다음 이 양한테 우리가 실을 얻어요. 그래서 실 그림을 두 번째 넣고, 그 다음 이 실로 우리가 옷을 짜잖아요. 그래서 이 옷 그림을 세 번째 넣고 해서 순서대로 연속적인 그림을 연속적인 그 시간 개념에 따라서 혹은 인가적인 개념에 따라서 차례대로 배열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만 4세가 넘으면요, 아이들이 이야기의 전개 순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이야기책을 읽을 수 있고, 이것을 읽은 다음에 이야기의 줄거리를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엄마, 이 이야기는요, 어떤 애가요 뭐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짧게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고,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고, 자기가 읽고 나서 생각나는 어떤 재미있는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조금씩 한글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시기이기 때문에 간단한 이야기책, 여기서 그림이 그림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제 조금씩 한글이 섞여 있는 한글을 읽는 연습을 이제 하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뭐 가나다라 정확하게 읽을 수 없겠지만, 아직은 초기니까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는구나 하고 엄마를 따라서 읽어가면서 한글에 대해서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 줄거리를 우리 아이가 아직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어머니라면은 지금부터라도 아이와 조금 더 책을 가까이 해보시는 시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1:1 대응인데요. 본격적으로 아이가 이제 수개념이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이 수개념의 첫 번째 발달 목록은, 발달 과업은 대응 능력이에요. 자, 이 앞전에서는 만 3세까지는 이제 대응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만 4세가 되면 이 도너츠들이 막 이렇게 9개나 있잖아요. 이거를 만 4세가 되면 도너츠 종류대로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다시 배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꼭 도너츠가 아니어도 과자를 이렇게 1대1 대응시킨다거나 아니면 사탕을 이렇게 1대1 대응시킨다거나, 그래서 똑같은 것끼리 이렇게 줄을 그어서 선을 그을 수 있다거나 이런 식의 능력이 개발되는 시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위 집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는요, 과일 중에서 배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귤도 있고 사과도 있고, 이게 모두 과일에 속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자 하나 있고 과일이 3가지 있고, 이 중에서 다른 종류가 하나 있는데 뭐지? 하면 아이는 주저없이 과자는 다른 거잖아요, 나머지 3개는 과일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재밌겠죠. 과일 또는 채소,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또 뭐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쓰는 물건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류가 다른 거 하나만 그 중에 하나가 섞여 있는데 그 다른 하나만 골라내는 그런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그 집단에 대해서 범주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째는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아까 앞전에서 그 그림을 전후 관계에 맞춰서 시간 순서대로 놓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거와 좀 연관이 되는 능력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럼 이때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자꾸 엄마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이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구나 하고 즐거워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어머님들 또 질문이야, 이걸 내가 어떻게 매번 대답해 주니 하고 조금 귀찮아 하실 수도 있는데, 귀찮아 하시기보다는 되게 즐거운 사인으로 즐겁게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만큼 머리가 좋아지고 있는 신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조금은 더 성의 있게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대답을 해주시면 아이의 지능이 팍팍 자라날 것 같아요. 자, 이런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 중에서 아이들은 고장난 장난감을 자기가 고쳐보겠다고 다시 더 부셔놓기도 하고 또 조립해보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뭔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했더니 이런 결과가 생기네, 아니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네 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예요. 왜냐하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만큼 개념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조작하거나 고장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흥미를 보일 수 있는 시기라는 것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황 카드 놀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을 아이한테 제시하고 질문을 하시는 게 되게 이 아이의 인과관계 개념에 대해서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놀이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냉장고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냉장고에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 이런 대답을 막 하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그것들이 왜 있을까 하면 오래 보관하려고요, 상하지 않게 하려고요, 이런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런 놀이를 반복하시다 보면 아이의 개념 형성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지능이 많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냉장고뿐만 아니고 옷장 안에는 뭐가 있을까, 아니면 신발장 안에는 뭐가 있을까, 교실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에 적합한 어떤 놀이나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그것들이 왜 거기 있어야만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혹은 이유에 대해서 아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대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째로 수 개념인데요. 본격적으로 수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거든요. 이때 학습지를 가지고 1, 2, 3, 4 쓰는 것부터 수 개념을 아이들이 형성하면 숫자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하기 싫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숫자는 즐겁다, 수 세는 게 정말 재밌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숫자를 아이들한테 접하게 도와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는 재밌는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학습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운 태도를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학습지 위주로, 물론 학습지가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공부가 이렇게 따분하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이한테 재미있는 일상 속에서 수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을 세면서 엄마랑 수세기를 익히는 것도 되게 좋겠죠. 난 젤리를 세거나 과자를 세보거나. 그래서 우리 오늘 5개 한번 세볼까 하고 사탕을 하나, 둘, 셋, 넷, 5 하면서 엄마한테 주면서 사탕을 세는 거예요. 그럼 사탕 5개가 엄마 손에 오면은 아우 잘했다, 맞아 우리 5개나 샜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엄마가 너한테 줄게 하면서 엄마가 또 1, 2, 3, 4, 5, 아까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셌잖아요. 이번에는 1, 2, 3, 4, 5 이렇게 세보면서 아이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놀이를 한 다음에 우리 잘했으니까 박수 한번 치고 아 재밌었다 하면서 잘했으니까 우리 하나씩 먹을까 하고 사탕 하나씩 까서 엄마 하나, 아이 하나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숫자를 공부하면 아이들이 숫자 놀이, 숫자 세기 놀이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해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수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계단을 이제 세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오르거나 내려갈 일이 생활 속에서 자주 있기 때문에 엄마랑 이게 계단이 참 많은데 몇 개인지 엄마랑 같이 세워볼까 하면서 손잡고 1, 2 하면 3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려올 때도. 또 책 읽기 할 때도요. 국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사람의 숫자나 동물의 숫자를 한번 세어보면서 여기 사람 2명 있고 여기 1명 있네? 그럼 우리 다 합해서 여기 동화책에 나온 사람은 몇 명일까? 이런 식으로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 동물의 숫자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만 4세에서 5세의 지능 개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집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